네, 오늘 같이 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신한금융투자의 이상경 멘토 나와 있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 팀의 이동국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실까요? 제가 미중 갈등 얘기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 이슈가 시장에서 오늘 시장을 좀 짓누르는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는 건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 이상경 멘토부터 시장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전일 오후장에 PMI가 중국에서 발표가 되면서 그때부터 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이 나왔고, 금일 같은 경우에서도 뭐 나스닥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고, 오늘이 이제 위클리 만기라고 하는 변수 부분도 좀 작용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하반기 좀 준비를 하면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상반기에 좋았던 반도체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거래량이 좀 없었던 소외받았던 종목들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뭐 7,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종목장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 흐름인데 하반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시장 대응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시장 대응하고 있고 지금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김동국 멘토는 오늘 시장 하락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대부분 비슷한 의견들을 좀 갖고는 있는데요. 네네.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좀 크게 좀 고민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 일단 좀 떠오르고 있는 건 미중 이제 무역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고 있고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사실상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반도체 네. 관련된 이야기들도 지난주 이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들인데, 그 기간들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전전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된 상승세들을 보여주고 있었다가 어제 이제 조금 하락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모습들도 7월 4일 날에 고가를 내고 지금 이제 조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동일 기간들 동안에 삼성전자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을 때 당시에 지수가 좀 괜찮았었던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 네. 수급은 현재 전혀 변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 반도체 원료 물질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걸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죠. 이것들은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6일부터 9일까지 옐런 이제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 방문을 해서 어떤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협상 카드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미 제한 걸어놨던 것도 좀 푼다던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존에 이제 반도체 클라우딩 컴퓨터 접근을 중국에서 못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이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기존에 이 이슈가 없다가 갑자기 딱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이슈가 오늘 갑자기 좀 불거졌다라고 하면은 6일에서 9일까지 지난 동안에 소기 성과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들은 좀 빨리 풀려나갈 수 있는 국면들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본격적인 협상 전에 서로 기싸움하는 정도로 저희가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네요. 이상경 멘토, 오늘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반등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전일 메타 부분이 좀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네. 밑단에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도 좀 좋은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룹사 이슈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띄었고, 언론상에 계속 노출이 됐죠. 그러니까 네카오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으로 벗기고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가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조금의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이 되면 좀 주가 반등을 좀 이끌고,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은 좀 쇼커버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이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전일 메타의 반등을 좀 이끌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챗 GPT에 대한 이슈 부분도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추세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정말 하반기에 주도주로 부각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전일 4대 은행을 중심으로 5번째 은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을 오픈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뱅크가 있긴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한 부분들, 페이를 중심으로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을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을 네. 하겠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메리트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도 뭐 정책적인 변화도 있고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뱅크런 비슷한 움직임도 있고 해서 정부가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은행이 흡사합병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든 예금 다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 또 이렇게 안전장치를 발표하고 있긴 한데요. 미국에서 우리가 지역은행들 문제 생겼을 때 이제는 인터넷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돈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네. 안전한 은행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움직임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질주라는 표현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질주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제 자동차기 때문이거든요. 자동차 업종들은 괜찮단 말이죠. 2분기에 현대기아차 또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다라고 하고 있고 부품주들의 강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동국 멘토부터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달 초에 나왔던 7월 1일에 나왔던 이제 수출입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동차주들이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유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친환경차 그리고 SUV 같은 이제 고부가 가치 차량들이 수출이 좀 많이 늘면서 반도체에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8% 정도 이제 수출액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우리나라 내수에서의 이제 호조세들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북미 지역 쪽을 기반으로 한 현대차, 기아의 차량 매출이 네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2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자동차주들의 강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현대차, 기아차의 매출이 증대하고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보통 이 매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차량 가격이 이제 증가하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은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한 가지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늘어날 수가 있는 건 거죠. 근데 최근에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은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유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자동차들이 내연기관들이 주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연기관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비교적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던 편이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동차가 전동화, 전기차 시대로 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옵션 장비들, 전자장비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들이 됐어요. 실제로 일부 자동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전자장비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런 소비자의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 거죠. 현대차에서의 최근 이제 몇 년 동안의 차량 가격들을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조금 추가됐다고 해서 혹은 페이스리프트 된다고 하면서 모델 체인지가 됐다 하면서 가격들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 대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것들이 최근 소비의 트렌드가 자동차 소비의 트렌드가 전자장비 쪽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같은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에선 이런 흐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잔존 가치가 거의 일본 차량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과거에 현대차와 기아가 북미 시장에 썼던 전략들은 좀 고급화 전략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차량 가격을 낮춰서 제일 저렴한 차를 판매하는 방식들을 썼었고 그것들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좀 많이 서민들이 타는 차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전자장비 가격들을 붙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판매 대수도 늘고 나중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고차 잔존 가치들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것들이 가격과 그리고 판매 대수를 늘리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차 시장에서의 기아의 선방도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전기차 단일로 했을 때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테슬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아가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현대차가 들어갈 것이 유력시 된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기존 내연기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여기에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거고 오늘 현재 부품주들 중에서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성우하이텍 그리고 SL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더 비교적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차량 경량화, 차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에 이제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전기차 쪽에서의 대응도 상당히 좀 뛰어나게, 그러니까 좀 잘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과연 과거에 있었던 이 전기차에 대한 현대차와 기아의 선방들이 결국은 이 부품주들에서도 영향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는 조금 긍정적으로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런데요. 뭐 2분기 데이터들 자동차 판매 대수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GM이랑 일본 차들도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는 또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경쟁사들의 판매가 늘어난다는 거는 또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좀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워낙 그 엔화 약세가 좀 강한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시장이 좀 더 밀리네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거의 2%까지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지금 873선까지 그리고 코스피가 조금 더 내려서 지금 2556선까지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넘어서 시장이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상형 멘토하고도 완성차하고 네. 자동차 부품주들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 좀 오르긴 올랐잖아요. 지금 그래도 관심 가질 만한 토픽들이 있다면 좀 골라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일 뭐 리비안 반등을 급등으로 해서 최근에 테슬라 모델 2에 대한 이슈가 좀 발현이 됐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공급가액 기준으로 7만 불, 8만 불 중심으로 해서 3만 5천 불까지 조금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한테는 긍정적인 좀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좀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GM 같은 경우가 현대기아 대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따라오는 속도가 현재는 좀 미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기아차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됐었죠. 근데 최근에 GM 같은 경우에는 뭐 LG 그룹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전장 부품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전체 글로벌 시장이 8천만 대에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가 1억만 대까지 되는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같은 경우 전체 판매량이 1천만 대까지 끌어올리는 부분들을 좀 발현을 했거든요. 그중에 50%가 전기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현대 모델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현대기아 합해서 네. 향후에 한 13개 정도까지 늘릴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공급 가액이 떨어져야 대중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MSC 비중이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완충을 기준으로 560km 전후밖에 못 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까지 간다라고 하면 중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일정 부분 충전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분명하게 서브카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LFP를 중심으로 개선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주가가 움직이는 경량화와 네네. 그리고 향후 이제 그 관련된 부분, 완충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얼마만큼 긴 거리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를 중심으로 좀 시장 대응을 바라보되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부품 업종,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좀 긴 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뭐 충전기와 관련된 부분들, 네.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5년, 3년 안에 좀 좋은 그림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전과 관련된 회사들 좀 관심 두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앞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2%대로 낙폭을 좀 키웠고 시장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홍콩 항생 지수가 지금 3% 이상 빠집니다. 아마도 그 영향이 한국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급락에 대한 분석들이 일단 중국이 경기 침체를 조금 살리기 위한 부양책들을 내놨는데 이게 시장에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중국 은행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했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슈만 더 시장 점검을 하고 유망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의료기기, 그다음 미용기기 쪽이 그나마 수급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김동국 멘토부터 좀 하실까요? 네,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좀 벗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미용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일단 좀 높아졌고 시작들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화장품주랑 미용주가 조금 갈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중국 쪽 수출들이 좀 많이 비중이 높았던 상황들이고 아직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완전히 좀 들어오고 있지 못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화장품주는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합니다만 그 반대로 그와 이제 비슷한 줄기에서는 미용 의료기기들이 일단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산업 성장성들이 이제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일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요인들은 이 기업들, 그러니까 이 산업들에 대한 매출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평균 정도를 내보면은 이 국내 기업들의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수출을 한 8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좀 주 타겟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과연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잘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출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당시 같은 경우는 운임료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수출길이 막혔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들이 운임료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수출 비중이 높은 이러한 산업에서 좀 약간 악영향들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주가 역시도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것들이 운임료가 싸지고 수출길이 열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 실적과 주가가 다시 한번 따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에 대한 영업이익률들을 좀 살펴보면은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은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49% 정도 나오고 있고요.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31%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 제조업 평균 의 영업이익률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좀 마진율들이 영업이익률들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특징 중 하나가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좀 높다라는 것이 좀 주요 원인들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국가에 진출할 때마다 그 정보에 대한 승인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생 기업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면서 이 진입 장벽들이 구축이 되고 있고 그럼 기존 제품에 대한 가격들, 기존 기업의 제품들은 가격이 비싸도 결국 수요가 그대로 이제 받쳐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이 이제 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나서도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에서 부품들을 계속해서 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매출들도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부품들을 갈아주는 그러니까 유지 보수 비용들을 낮추는 대신에 제품 가격을 타사보다 많이 올려서 판매를 하는 모습들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유지 보수 비용들이 이제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서의 비중들이 좀 높아지고 유지 보수 비용도 높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주가와 실적들을 끌어내렸었던 운임료들까지도 이제 좀 낮춰지면서 이것들이 결국 실적과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전망들을 그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면서 미용 의료기기 시장들에 대한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은 더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 여러 가지 업체들 언급하셨는데요.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먼저 이상경 멘토는 현대오토에버를 가져오셨네요. 현대차 그룹 핵심 SI 회사다라고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김동국 멘토도 넥센타이어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업체 두 곳이다 오늘 유망주로 올라왔네요. 이상경 멘토의 현대오토에버부터 확인해 보죠. 아마 제가 1월 초에 방송 이제 계속적으로 출연하면서 올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그리고 그 안에서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사가 합병을 했죠. 현재 오토넷과 MS 소프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합병을 했고 과거에 지니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현대차를 타면 뜨는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모빌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했고 최근에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모빌진을 중심으로 구독 경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차를 중심으로 업데이트할 때 상대적으로 한 2, 3개월마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현대기아에 대한 부분들을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오토에버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역할로 진행을 하면서 현재는 레벨 3에서 레벨 4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이제 결정적으로 보험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린다라고 하면 현재 완전 자율주행으로 간다라는 전제는 보험사가 책임을 완전하게 회피해야 되고 그리고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모빌진에 대한 장착 그리고 구독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파급력이 커질 때마다 주가는 새롭게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CEO께서 4월달에 이제 향후 2025년까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그룹 내에서 SI에 대한 부분들 역할적인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1차 목표가 18만 원에 손절가 13만 원 제시 받았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뭐 저희가 투자는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유망주 한번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고요. 김동국 멘토께서는 넥센타이어를 가져오셨습니다. 넥센타이어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방금 전에 미용 의료기기 말씀드리면서 이제 운임료들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넥센타이어 역시도 운임료 하락에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해외 매출 비중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경쟁사 대비해서는 그 공장들이 현지 공장보다는 국내에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들입니다. 결국 운임비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운임비가 많이 하락을 했고 그것들이 결국 실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이 국내에 많이 몰려 있다는 단점들이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체코 2공장이 이제 램프업을 시작할 것으로 이제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 가동은 내년 4월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재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었던 운임료에 노출되어 있던 위험들까지도 어느 정도 좀 사라지게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넥센의 유럽 지역 매출 비중이 약 40% 정도 되니까요. 적지 않은 비중이 이런 운임비 노출에서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경기 침체다, 아니다, 호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기는 한데 경기 침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좋은 브랜드들보다는 비교적 가격이 싼 브랜드들의 이제 좀 타이어들을 교체를 많이 하게 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침체기라는 인식들이 조금 있는 국가들에서는 저가형 타이어 기준으로 해서 타이어 교체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것들이 결국 이제 실적들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일단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는 중국산 타이어가 이제 유럽과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넥슨 타이어에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을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이유들로 해서 목표가는 1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300원 제시 받았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이상경 멘토 그리고 김동국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